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수산시장 화재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회사의 현장 조사가 하루 만에 끝났지만 영업 재개를 위해서는 남은 절차가 많습니다. 한편 수산시장 인근에는 임시 판매장이 설치돼 일부 점포가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새까맣게 그을린 수조와 바닥에 널브러진 생선들. 폐허로 변해버린 건물 안에서 보험사 직원들이 피해 조사를 벌입니다. 상인들이 가입한 보험회사는 모두 5곳. 일부 보험사가 현장 조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다행히 하루 만에 모든 실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보험금 지급되는 게 가장 우선일 것 같으니까요.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여수시는 곧바로 잔해 정리와 안전 진단 등 본격적인 복구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리모델링 기간까지 포함해 다음 달 말 영업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명절 연휴에다 사업자 선정에 들어가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무리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한편 화재가 발생한 수산시장 인근 도로와 공터에서는 임시 판매장 설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곳에 들어설 점포는 모두 80여 곳. 건어물 등은 곧바로 판매할 수 있지만 활어 점포는 다음 주에나 영업이 가능합니다. 전기 시설과 그다음에 상하수도 시설이 완료되면 월요일쯤 판매가 시작되겠습니다. 화재 피해를 입은 상인 자녀 가운데 초중 고등학생은 지금까지 3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이들 학생에게 학비와 급식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자 여야 대권 주자들이 여수 수산시장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호남 민심 챙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가 잇따라 방문해 구호 정치를 펼쳤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화마로 잿더미로 변한 여수 수산시장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방문했습니다. 진도 팽목항과 광주 5.18 국립묘지 방문에 이어 첫 번째 호남 행보의 마지막 종착지로 여수 수산시장을 찾은 겁니다. 반 전 총장은 최근 방문지마다 반복돼 발생되는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정치적 발언보다는 상인들을 위로하는 데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 강화 대책을 내놓지만 반복된다며 철저한 복구 대책도 당부했습니다. 이왕 제 생각 같은 시간이 좀 걸려도요. 아주 안전하게 완벽하게 하는 게 낫죠. 지금 아마 과부하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도 여수 수산시장을 찾았습니다. 천 전 대표는 상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화재가 전화위복이 되길 바란다며 조속한 피해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해서 아주 이른 시일 내에 복구도 하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조기 대선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 여수 수산시장에는 지난 15일 화재 발생 이후 더민주 문재인 대표를 시작으로 손학규 동아시아 미래재단 상임고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 대권 후보들이 잇따라 찾고 있습니다. 여수 수산시장이 대선을 앞둔 야권 잠룡들에게 호남 민심을 파고드는 상징적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 수산시장 화재 피해액이 7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여수시와 수산시장 상인회가 상인들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화재 피해액을 파악한 결과 공용시설물 피해 50억 원, 개별 상인 피해 21억 원 등 모두 7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상인들은 설을 앞두고 수산물과 제수용품 등을 평소보다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최종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전라남도가 대선 공약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남 발전이 국가 발전이라는 논리 개발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이 개발 중인 대선 공약은 크게 전남 발전 핵심 과제와 지역 현안 과제, 광주 전남 공동 과제 등 3가지 분야입니다. 전남 발전 핵심 과제는 목포 국제다이도시 지정과 차세대 국가 우주항공산업 거점 조성,
국립보건의료대학과 대학병원 유치 등 17개, 지역 현안 과제는 SOC와 휴양 관광 문화 등 5개 분야에서 41개에 이릅니다. 광주 전남 공동과제는 4차 산업혁명 메카 조성과 전라도 천년 기념 상징 공간 조성 등 7개입니다. 개발 중인 공약만 65가지, 자문위원들의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지역 발전이 국가 발전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설득 논리 개발이 중요하다는 점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일부 공약에 대해서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미 4대강 사업에서 배수 감면은 충분히 증설했고요. 그래서 배수 감면보다는 오히려 과거부터 논의되었던 해수를 어느 정도 이미 타 지역에서 개발된 공약들에 대한 대응 방안도 고려해 줄 것도 주문했습니다. 만약 타 지역에 이미 존재하거나 있다면 이런 것이 어떻게 우리 지역하고는 차별성이 있는가, 또 그런 것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돼서 서로 탄력을 받고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는가. 전라남도는 제시된 공약에 수정 보완을 거쳐 오는 2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월 중에 광주와 함께 대토론회를 거치고 2월 늦어도 2월 말까지는 공약 건의안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은 실현 가능성과 미래성, 구체성 등을 염두에 두고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미 제시됐거나 실행 중인 것들도 상당수 있어 참신성은 다소 떨어져 보였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선박 급유선 운송료의 현실화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여수 엑스포 세미나실에서 열린 부산 해양대 선박 급유업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 국내 선박 급유업 시장의 수급 조절을 위해서는 지난 20년 동안 동결돼 온 리터당 2.48원의 급유선 운송료를 100% 이상 인상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단법인 급유선 선주협회는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국내 4대 정유사와 선박 급유선 운송료와 관련한 포괄적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군당국은 한 해 2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를 시행합니다. 시군은 납세 의무자가 직접 신고 후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지난해 연납 차량에 대해 이달 초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우 선수 영입과 양현종 투수의 잔류로 기아 타이거즈는 올 시즌 우승 후보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선수단의 분위기도 밝아졌는데요.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팬북 촬영에 나선 선수들을 이재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00억 원의 사나이 최영우. 올 시즌 호랑이 군단에 합류한 최영우 선수가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지역 야구 팬들에게 첫 선을 보였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기아에서 뛰는 날이 올까라는 생각은 해봤는데 그게 좀 빨리 이렇게 온 것 같아요. 팬북과 화보 촬영을 위해 챔피언스 필드를 찾은 최영우는 3할과 30홈런 그리고 100타점 이상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또 중심 타자로서 역할을 위해 자율 훈련 중인 선수들과 접촉을 넓히며 팀 분위기에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중심 타자로서 최소한의 할 수 있는 목표에 3할에 30홈런 100타점은 하고 싶고 그거를 하려고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팀 성적도 따라올 것 같아요. 최영우 선수의 합류로 선수단의 분위기도 밝아졌습니다. 젊은 선수들 사이에서는 해보자는 분위기가 강해졌고 팀의 간판 투수 양현종 선수도 올 시즌 우승에 대한 기대감을 조심스럽게 내비쳤습니다. 서로 간에 분위기도 좋고요. 항상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올 시즌에는 좀 1원 낼 것 같은 그런 선수들만의 그런 눈빛이나 그런 마음에서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국내 프로야구사에 남을 기록을 써내려가기 위해 도전에 나서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이곳 챔피언스 필드에서 홈팬들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기아 타이거즈 선수단은 오는 31일 V11의 꿈을 안고 일본 오키나와로 출발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올해 국내외 투자 유치 목표를 2조 4천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권호봉 청장은 어제 열린 신년 업무계획 보고회에서 1분기 안에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 올해 2조 4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 4천여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청장은 이와 함께 철강과 화학, 항만 등 지역 주력 산업과 관련된 기업 유치에 주력하는 한편 여수 화양지구 등 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복합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순위 후보로 오르고도 국립대 총장에 임명되지 못한 후보자 8명이 박영수 특검팀에 소송장을 제출했습니다. 경북대 김사열 교수와 순천대 정순관 교수 등 국립대 총장 1순위 후보자 8명은 총장 임용 과정에 비선 실세의 개입이 있었는지 의심된다며 김기춘,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습니다. 현재 국립대 총장 임명은 교육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의 재가로 이뤄지며 지난 2015년 이후 이어진 국립대 총장 임명에선 대부분 2순위 후보가 총장에 임명돼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국회 중심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국민행동과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지역의 신문과 방송협의회 등 12개 단체는 어제 국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결의대회를 갖고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국회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총체적 난국은 과도한 중앙집권과 이를 견제하 감시하는 시스템의 부재에서 생긴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아침 안개에 미세먼지가 뒤섞여 휘뿌였습니다. 나오실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는데요. 현재 익산의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71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와 있고요. 서울 103 마이크로그램 등 내륙 지방 곳곳이 이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곳곳에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으니까요. 호흡기 건강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차츰 전국에 눈도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부터 내리기 시작할 텐데요. 특히 밤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에서 10cm가량의 많은 눈이 내릴 걸로 보여서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황이고요. 경기 남부에는 15cm 이상, 영동지방에도 최고 20cm가량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출근길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요. 서울 영하 4.8도, 대전 영하 3.4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데요. 낮 동안에는 서울 4도, 광주와 대구 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주말부터는 다시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